비행기는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재난이 닥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비행 중에 엔진이 고장나고 활주로가 사라지고 연료가 바닥나기도 해요. 그런데도 조종사들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착륙을 해낼까요? 카메라에 잡힌 역사상 가장 멋진 20번의 비상 착륙 사례를 함께 만나보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알로하 항공 243편. 하와이를 떠올리면 아마 열대 낙원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데 1988년 4월 28일 알로하 항공 243편이 힐로에서 호놀룰루로 가는 길에 심각한 비상 상황을 겪었어요. 그 보잉 비행기는 이미 9만 1000번이 넘는 이착륙을 했고 원래 설계 한계의 2배가 넘는 횟수였으며 비행시간도 35,000시간 정도 됐는데 대부분 하와이의 습하고 짠 바닷바람 속에서 보냈죠. 이런 혹독한 환경이 비행기 구조를 점점 약하게 만들었지만 정기 점검에서 그 피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비행 중에 갑자기 지붕 일부가 터지면서 급격한 감압이 일어났고 동체 큰 부분이 뜯겨나갔어요. 그래도 비행기는 심각한 구조적 손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날아 있었고 조종사는 마우이로 방향을 틀어 성공적으로 비상 착륙을 했답니다. 이 사고로 한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지만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들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이 사건은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항공기 정비와 점검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지고 안전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됐죠. 루프트한자 에어버스 A320. 겨울 폭풍은 도로 교통뿐만 아니라 비행기에도 엄청난 도전을 주죠. 2008년에 중부 유럽을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 속에서 함부르크로 가던 루프트한자 에어버스 A320이 큰 시험을 받았어요. 공항에 가까워지면서 시속 90km, 56마일/아워 정도의 측풍을 만났는데 이건 조종사에게 정말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어요. 첫 착륙 시도에서 강한 인드시어가 비행기를 흔들어 왼쪽 날개가 아래로 처지면서 활주로를 스치듯 미끄러졌죠. 위험을 직감한 조종사는 바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올라가 재시도했어요. 갑작스러운 기동 때문에 승객들은 엄청 놀랐고 두 번째 시도도 똑같이 될까 봐 많이 무서워했대요. 일부는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긴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내 분위기가 그랬음에도 39살의 그 조종사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두 번째 시도에서 완벽하게 착륙을 성공시켰어요. 그의 침착함과 기술은 큰 찬사를 받았죠. 나중에 독일 항공안전기관 관계자는 이 착륙 시도를 독일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 미국 항공 1549편이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한 사건은 항공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2009년 1월 5일 뉴욕에서 살러드로 가는 평범한 비행이 라과디아 공항 이륙 직후 에어버스 A320이 거의대와 충돌하면서 두 엔진이 심하게 손상됐어요. 추력이 거의 없어지고 고도가 빠르게 떨어지자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과 제프리 스카일스 부기장은 공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활주로가 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설리 기장은 허드슨 강에 수상 착륙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관제탑에 그 계획을 알렸어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성공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부상도 경미했어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도 나중에 그 결정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절했다고 확인했죠. 이 사건은 널리 알려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압박 속에서도 기술, 냉정함, 리더십을 보여준 영원한 증거로 남아있답니다. 플로리다 남자가 비행기를 착륙시키다. 2022년 8월 19일 플로리다맨 헤드라인에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됐어요. 1956년식 세스나 181을 몰던 레미 콜린이라는 사람이 비행 중 정비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엔진 고장을 겪었죠. 공항까지 갈 수 없게 되자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 했어요. 나중에 본인이 인정했듯이 원인은 아주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연료 게이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공중에서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택가의 빈 도로처럼 보이는 곳에 착륙을 시도했는데 결국 앞마당에 내려앉았어요.
울타리 일부와 야자나무 2그루가 부서졌죠. 콜린 본인은 무사했고 지상에서 다친 사람도 없었어요. 이 특이한 착륙은 금방 화제가 됐고 민망함도 컸지만 기본적인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커질 수 있는지 법적, 금전적 후폭풍까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답니다. 비행기 밖으로 2022년 7월 29일 스카이다이빙 훈련 비행 중에 안타까운 비상이 벌어졌어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조종사와 부조종사, 크룩스라고 알려진 사람 가 연습 중이었는데 크룩스가 자격 과정의 일환으로 착륙을 시도했어요. 최종 접근에서 세게 착지하면서 오른쪽 랜딩 기어와 동체가 크게 손상됐죠. 그래도 비행기는 계속 떠 있었고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수석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았고 크룩스는 충격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착륙 후 그는 비행기에서 내려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후 받은 부상으로 숨지고 말았어요. 당국이 사건 경위를 조사했죠. 비행기는 손상과 감정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석 조종사가 공항 내 들판에 무사히 착륙시켰고 그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말 때문에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마이애미 공항에서 비행기 화재 발생. 2022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출발한 레드에어 항공편이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심각한 사고를 겪었어.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할 때 앞 랜딩 기어가 무너지면서 활주로에서 불이 났거든. 응급구조대가 재빨리 달려와서 불을 진압하고 승객과 승무원 모두 126명을 안전하게 도와줬어.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단 3명만 가벼운 부상으로 의료검진을 받았을 뿐이야. 나머지 승객들은 버스로 안전하게 터미널로 옮겨졌어. 나중에 조사 결과 랜딩 기어 고장이 불을 일으킨 원인으로 밝혀졌고 연료가 새어나왔다는 보고가 있었는데도 신속한 대처 덕분에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어. 탑승객들과 터미널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이었고 항공여행의 예측 불가능함을 강렬하게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지. 노스캐롤라이나 고속도로의 착륙. 2022년 10월 4일 초보 조종사 빈센트 프레이저가 노스캐롤라이나 상공에서 비행기 동력이 꺼지는 비상 상황을 맞았어. 비행 경력이 100시간도 안 되는 신입 파일럿이었는데 교통이 많은 번잡한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 했거든. 스웨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고프로로 이 장면을 촬영해서 나중에 공개했어. 프레이저는 전선과 주변 차량들을 피해 낮게 날아가면서 도로 위에 안전하게 착륙시켰고 그 다음엔 비행기를 큰 도로에서 작은 길로 옮겼어. 기내에 혼자 있던 프레이저는 다치지 않았어. 커티스 코크란 보안관이 그의 침착한 대처를 크게 칭찬했지. 작년 가을에 조종사 면허를 딴 플로리다 출신의 전군인 출신 파일럿으로서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줬어. 폭풍 속에서 에어버스 A380 착륙. 조종사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날씨 예보를 꼼꼼히 확인해. 힘든 기상 조건이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2022년에 영국에서 발생한 폭풍 유니스 때 한 에어버스 A380 조종사가 런던 게트윅 공항에 착륙하면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어. 강한 바람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많은 비행기가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지.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여러 비행기가 날씨 때문에 고도를 유지하거나 착륙을 40분 정도 미루면서 고어라운드를 반복하는 모습이 나와. 에미레이트 항공의 에어버스 A380은 브라이튼 근처에서 약 45분 동안 홀딩 패턴을 돌다가 착륙을 시도했어.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22마일까지 치솟았대.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종사는 완벽하게 비행기를 제어하면서 안전하게 착륙했어. 지켜보던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고 상업항공에서 필요한 프로페셔널함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야. 사우스웨스트 항공 1380편. 뉴욕에서 댈러스까지 가는 일상적인 노선인데 2018년 4월 17일에 사우스웨스트 항공 1380편이 심각한 비상 상황을 겪었어.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왼쪽 엔진이 고장 났거든. 엔진 파편이 비행기 일부를 손상시켰고 그중 창문 하나가 깨지면서 객실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어.
이 사고로 한 명의 승객이 부상으로 숨졌고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았어. 상황이 정말 심각했는데도 승무원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비행기를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으로 돌려 안전하게 착륙시켰어. 이 사건은 조종사 훈련, 항공기 정비, 그리고 이미 마련된 안전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준 사례야. 개인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했어요. 어느 저녁,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뉴욕주에서 해리스버그 국제공항으로 가던 단발 엔진 비행기가 서스퀴에나 강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추락 지점은 3마일 아일랜드에서 상류로 약 3km쯤 떨어진 곳이었고 로어 스와타라 타운십, 미들타운, 로열턴 사이에 있었어요.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엔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멈춰버린 것 같아서 비행기가 강에 추락한 거예요. 구조팀이 가장 먼저 걱정한 건 물속에 빠진 비행기를 꺼내는 거였죠. 다행히도 탑승자 전원이 무사했어요. 모두가 정말 크게 안도했답니다. 놀랍게도 파이퍼 PA-46에 타고 있던 2명의 승객, 남성과 여성은 비행기에서 빠져나와 날개 하나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둘 다 가벼운 부상만 입었고요. 이런 아찔한 순간을 겪으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잖아요. 살아남아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그들은 엄청난 행운을 느꼈을 거예요. 하와이 비행기 추락 사고. 2014년에 몰로카이와 호놀룰루 사이를 운항하던 세스나 그랜드 카라반이 심각한 기내 비상 상황을 겪었어요. 탑승객 9명이 타고 있었죠. 상승 중에 큰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더 이상 높이를 못 올리는 거예요. 조종사는 침착하게 비행기를 조종해서 수상 착륙을 했고 비행기를 똑바로 세워서 탑승자들을 보호했어요. 승객 페르디난드 푸엔테스가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모두가 착륙을 준비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착륙 후에 객실로 물이 들어왔지만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비행기에서 빠져나왔어요. 한 명은 직접 헤엄쳐서 해안으로 갔고 나머지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도움을 기다렸죠. 착륙 자체로는 모든 승객이 무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레타 퍼디라는 여행객 한 분이 사고 후에 돌아가셨어요. 물속에서 위약적 응급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 사건은 조종사의 빠른 대응과 승객들의 침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잘 보여줬어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38편.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38편은 베이징에서 런던까지 거의 8,100km에 달하는 여정을 문제없이 거의 다 마쳤어요. 그런데 착륙 직전에 엔진 반응이 갑자기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죠. 비행 중에 승무원들은 연료 온도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얼지 않게 관리했어요.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죠. 평균 연료 온도는 영하 34도 근처였는데 연료 속에 섞인 아주 작은 물방울이 얼음 결정으로 변한 거예요.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그 결정들이 연료오일 열교환기에서 연료 흐름을 막아버려서 엔진 추력이 제한됐어요. 조종사들은 바로 대처해서 활주로를 향해 비행기를 이끌었고 활주로 바로 앞에서 착륙했어요.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살아남았죠.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46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 사건은 현대 항공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비하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제트블루 292편. 작은 기계 부품 하나가 비행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 게 제트블루 292편이에요. 2005년 9월 25일 에어버스 A320이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뉴욕으로 출발했어요. 승무원 6명과 승객 140명이 타고 있었죠. 이륙 직후에 기수 착륙 장치에 대한 경고가 떴어요. 육안으로 확인해보니 착륙 장치가 90도 옆으로 돌아가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비행을 계속할 수 없어서 기장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긴 활주로와 강력한 비상 지원 때문이었죠. 착륙 전에 연료를 줄이기 위해 공중에서 한참 돌았어요. 기수 착륙 장치가 틀어진 상태로 조심스럽게 착륙했더니
손상된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멈췄어요. 승객과 승무원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왔어요. 조사 결과 착륙장치 조립체에 여러 안티로테이션 러그가 파손됐고 다른 러그들도 금이 가 있었대요. 이 사건은 작은 부품 고장이 복잡한 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줬고 철저한 정비, 엔지니어링 감독, 그리고 승무원의 준비가 항공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강조해줬어요. 폴란드에서의 비상 착륙. 2011년에 타데우시 브로나 기장이 보잉 767을 바르샤바 프레데리크 쇼팽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시켰어요. 착륙 장치가 펴지지 않는 바람에요. 탑승객과 승무원 231명이 타고 있어서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비행기는 1시간 넘게 공중을 돌면서 조종사와 지상팀이 문제를 점검하고 기어 업착륙을 준비했어요. 승객들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니까 기내 분위기가 엄청 긴장됐어요. 압박감 속에서도 브로나 기장은 침착하게 비행기를 활주로로 이끌었고 착륙 장치 없이 착륙했어요. 바닥에 닿자마자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미끄러지듯 멈췄죠. 승객들은 빨리 대피해서 안전한 거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모두 다치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브로나 기장은 겸손하게 어떤 훈련받은 조종사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이 일을 되돌아보며 뭔가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고 해요. 조사 결과 중앙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언더캐리지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던 거예요. 브로나 기장은 그 비행기를 약 500번이나 몰았는데 이런 문제는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예로 남아 있어요. 헬리콥터가 교통체증 속에 비상 착륙했어요. 2021년에 미국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중심에서 군사 행사 리허설 중에 갑작스럽게 예방 착륙을 했어요. 편대 비행 중이던 이 헬기가 갑자기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사르드골 광장에 내려앉았죠. 내려오는 동안 로터 블레이드가 가로등 2개를 들이받았고 그중 하나에서 떨어진 파편이 근처 차량을 손상시켰어요. 당국은 곧바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확인해줬어요. 미국 육군 유럽 아프리카 공보팀은 이번 착륙이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히면서 승무원의 경험과 루마니아 경찰의 도움 덕분에 부상자가 없었던 거라고 칭찬했어요. 사건 원인을 밝히기 위해 루마니아와 미국이 공동으로 조사에 들어갔죠.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을 보면 헬기가 번잡한 교차로 이를 빙빙 돌다가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나중에 찍힌 사진에는 승무원들이 헬기 밖으로 나와 점검 패널을 열고 검사하는 장면도 보였고요. 도시 한복판 도로에 군용 헬기가 내려앉는 건 정말 드문 광경이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훈련의 중요성, 협력, 그리고 비행 중 예방적 판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어요. 세스나 172 사고들. 항공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지만 그래도 가끔 이런저런 일이 생기곤 하죠. 세스나 172 기종과 관련된 2가지 사건이 훈련과 대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줘요. 2020년에 토론토 버튼빌 공항에서 학생 조종사가 세스나 172로 처음 솔로 비행을 하다가 착륙때 실수를 했어요. 속도와 조종을 잘못 판단해서 활주로에서 멈추지 못하고 경납고를 들이받았죠. 조종사는 무사했지만 비행기는 심하게 망가졌고 건물도 구조적 손상을 입었어요. 2022년에 마이애미에서는 또 다른 세스나 172 기종이 엔진 고장으로 홀로버 인렛 다리 위에 비상 착륙을 했어요. 착륙하는 과정에서 차량 한 대와 충돌했고 탑승자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 다쳤어요. 그중 한 분은 나중에 부상으로 숨지셨고 또 한 명은 중환자 치료를 받으러 이송됐어요. 클러치가 걸려서 비상 착륙한 사례. 2022년 말에 애들레이드 남쪽 알띵가 비행장에서 비치 E55 바론 기종이 착륙 장치 고장으로 바퀴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비상 착륙을 했어요. 기어 업착륙을 앞두고 조종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항 주위를 거의 2시간 동안 빙빙 돌면서 남은 연료를 태웠죠.
소방대와 경찰 등 응급구조팀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목격자들은 비행기가 여러 번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종사가 상황을 판단하는 걸 지켜봤대요. 준비가 끝나자 남은 기어를 접고 바퀴 없이 착륙을 결행했어요. 비행기는 활주로에 닿자마자 미끄러지면서 아래쪽과 프로펠러가 지면에 닿았고 결국 멈췄죠. 이 힘든 기동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무사히 내렸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고 하네요. 예상치 못한 기계 고장 때 준비와 응급 대응팀과의 협력, 그리고 침착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김리 글라이더 1983년 7월 23일 에어 캐나다 143편이 몬트리올에서 에드먼턴으로 가는 길에 정말 독특하고 위험한 상황을 겪었어요. 보잉 767이 연료가 완전히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큰 제트기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전례가 없었죠. 조종사들은 연료 고갈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기장 로버트 피어스는 글라이더를 많이 탄 경험이 많았어요. 그 특별한 기술을 살려서 즉석에서 글라이더처럼 비행기를 몰았죠. 빠른 판단과 정확한 조종으로 전 RCAF 기지였던 매니토바 김리 공항에 비상 착륙을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착륙 장소가 드래그 레이싱 서킷으로 바뀌어 있어서 레이스 중에 관중들이 가득했대요. 예상치 못한 난관에도 피어스는 모두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서 역사에 남을 멋진 비상 착륙 사례로 기록됐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사람이 실수한 거였어요. 에어 캐나다가 야드 파운드 단위에서 미터법으로 바꾸는 중이라 지상 요원이 조종사의 연료 요청을 파운드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연료보다 훨씬 적게 실었고 피할 수 있었던 실수가 큰 위기로 번졌죠. 퀀타스 72편. 요즘 비행기는 자동화가 많이 됐지만 가끔 그 자동 시스템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퀀타스 72편 승객들이 2008년 10월 7일에 그걸 직접 겪었죠.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퍼스 공항으로 가는 비행 중에 앞부분은 자동 조종이 잘 됐는데 갑자기 잘못된 정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수동으로 바꿨죠. 그런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조종사도 멈출 수 없는 위험한 기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8.4도 각도로 급강하했고 또 한 번은 3.5도 기울어진 채로 점 2지 가속을 했죠. 그 바람에 승객 99명과 승무원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승객 11명과 승무원 1명이 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조종사들은 침착하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리어몬스 공항에 비상 착륙을 성공시켰고 탑승자 모두를 무사히 지켰어요. 첨단 자동 시스템이 있어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인간 조종사의 역할이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지 강하게 일깨워준 사건이에요. 페남 6편. 1950년대에는 비행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이 꽤 인기 있었어요. 지금은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요. 팬 아메리칸 항공이 1956년 10월 16일에 정말 아찔한 일을 겪었는데 긴 비행에서 기체 정비의 어려움을 보여준 사례예요. 호놀룰루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에 4개 엔진 중 2개가 갑자기 멈췄어요. 조종사들, 특히 리처드 오그는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걸 깨닫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죠. 결국 태평양에 수상 착륙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근처에 미국 해안경비대 기상선 USCGC 폰차트레인이 있었어요. 오그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배 가까이 착륙하려고 했어요. 연료를 다 태운 뒤 배 주위를 돌면서 화재나 폭발을 피하려고 조심조심했죠. 착륙할 때 비행기가 180도 회전하면서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꽤 세게 부딪혔어요. 하지만 오그의 빠른 대처와 뛰어난 착륙 기술 덕분에 탑승자 44명 전원이 무사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오그는 영웅 대접을 받았고 민간 항공술상을 받기도 했죠. 정말 놀라운 업적이었어요.